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입니다. 오늘은 1세대 개념과 범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세대란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물론이고 취득하거나 양도할 계획이 있을 때 주택수를 판단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 취득이나 보유, 양도 시에 중과세 판단이나 해당되는 세율을 확인하려면 기본적으로 몇 채의 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본인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이나 비과세 여부, 공제 여부 등이 달라져서 세액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세대에 관해서는 모든 세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상 세대의 개념 위주로 보려고 하는데요. 소득세법에서 1세대 정의에 관해 설명해주고 있는 조문인 소득세법 제88조의 6호입니다. 쉽게 정리해 볼까요?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는데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잠시 따로 사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가족이란 정확히 어떤 관계의 가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인과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 직계존속과 아래 직계비속이 해당됩니다. 이 직계존비속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됩니다. 여기서는 조부모와 손자녀까지만 나와 있지만 더 위와 아래도 해당되겠죠? 두 번째로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누나의 배우자인 매형이 본인과 같은 곳에 살면서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로 모아 본인 세대의 주택수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친형이 한 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각각 한 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 상황이라면 본인 기준에서 1세대 몇 주택에 해당될까요? 친형은 세대원에 포함되는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와 친형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친형 기준으로는 동생의 배우자는 같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동생의 주택만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가족 중에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셔야 할 일이 생기셨을 경우에는 합치시기 전에 이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손해보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경우는 세대 분리를 냈어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는 1심 동체이기 때문이죠.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배우자 외 세대원에 포함되는 가족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 분리를 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거주할 경우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도 실제로는 따로 거주를 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실제의 상황을 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르겠다는 것인데 다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는 지방세법의 세대 판단 방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를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1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정리해 볼까요?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었지만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따로 거주한다면 예외적으로 별도 세대로 인정됩니다. 다만 3번의 경우는 결혼이나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3번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는 얼마에 해당될까요? 연도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이 정리된 표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2021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82만 7,831원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의 40%에 해당되는 금액, 즉 별도 세대의 인정 기준이 되는 월 소득 금액이 73만 1,132원이라는 것이죠. 즉 월 소득이 74만 1,132원 이상인 성인은 30세 미만이더라도 따로 거주한다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직장을 그만둔 경우라면 1년으로 환산해서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등의 그런 별도의 적용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좀 복잡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꽤 있으니 전문 세무사님께 의뢰를 맡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소득세법상 1세대 개념과 범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방세법,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상의 경우도 지금까지 설명드린 소득세법상 세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로 취득세에 해당되는 지방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과 주로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 소득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에는 정말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소득세법에서는 세대 판단 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느냐를 보는 반면에, 지방세법에서는 세대 판단 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함께 기재되어 있느냐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동일한 주소에 되어 있는지 별도의 주소에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즉, 취득세 판단 시 같이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기만 한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이 두 세법의 정말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림처럼 주민등록상에는 파란색 A주택에 아빠와 엄마, 아들이 함께 전입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A주택에는 아빠와 엄마가, 빨간색 B주택에는 아들이 따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세대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이때는 소득세법에서는 실제로 따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세대로 보고, 지방세법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들을 동일 세대로 보게 됩니다. 이 차이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님과 꼭 상담하신 후에 취득이나 양도, 보유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부동산 공부에서 유익을 드리는 남자, 부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